요즘 아침마다 왜 이렇게 무겁지, 양? 요즘 이상하게 숨이 가빠고 손이 떨립니다. 그냥 나이 탐일까요? 아니요.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몸이 스스로 치유될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특유의 빠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작은 신호들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신호이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넘기는 것이 바로 소변 거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내려다보면 하얗게 거품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제 물을 좀 덜 마셔서 그렇겠지라고 가볍게 넘기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변의 거품은 가끔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장이 압박을 받고 있고 몸의 필터 시스템이 이미 지쳐 있다는 의미입니다. 몇 년 전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아침,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준혁, 40이 조금 넘은 IT 업계 종사자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 끊임없는 회의, 그리고 수많은 커피는 그의 일상이었죠. 그는 요즘 들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넘기기엔 찜찜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얼굴이 약간 붓는 느낌. 그리고 회의 중에 집중이 잘 안 돼 동료에게 질문을 다시 되묻는 일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원인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소변 거품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금방 사라지던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사라지진 않고 몇 분은 지나야 줄어들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변이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이 오래 유지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소변이 세게 나와서 생긴 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백뇨, 즉 신장을 통해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신호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아주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하며 단백질은 절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신장이 피로해지기 시작하면 그 필터망이 느슨해지고 알부민을 포함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물과 만나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이 오래 유지됩니다. 저는 준혁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소변 거품이 오래 가는 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그동안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수많은 한국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짠 음식 먹고 커피 많이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스트레스는 가득 쌓인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변 거품이 단순히 소변이 세게 나와서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 단계에서 신장 손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건강을 항상 조금 더 버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본격적으로 아프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신장은 위처럼 아프다며
울부짖지도 않고 심장처럼 즉각적인 경고음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힌트만 남깁니다. 아침 부기, 머리 묵직함, 소변색 변화, 오래가는 거품, 이유 모를 피로감 같은 신호들입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원 박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소변에 거품이 계속 남아있어 걱정이 됐지만 혹시 변기 세정제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소변에는 단백질이 분명하게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바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족 중에 신장 질환 환자가 있어 더욱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모르는 것입니다. 늦게 발견되는 것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또 한 명의 환자, 이도현 씨는 52세의 장거리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소변 거품 때문에 놀림을 받을 정도였고 아침마다 눈이 붓는 것도 단순히 늦게 자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반응이 느려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은 이미 꽤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단백질이 상당량 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매번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중요한 신호를 너무 쉽게 넘긴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오래가는 소변 거품이다. 저는 환자들에게 단백뇨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신장은 짠 음식, 물 부족, 장기간 스트레스, 높은 혈당이나 혈압에 의해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때 사구체라는 필터 부분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서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 마치 낡은 호스에서 물이 조금씩 새듯이요. 그리고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준혁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위험한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빨리 발견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다행히 신장은 회복력이 매우 좋은 장기입니다. 저는 준혁 씨에게 다음 단계에서 단백뇨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해 줄 것이며 특히 한국인들이 예전부터 사용해온 3가지 식재료, 검은 콩, 밤, 옥수수 수염차가 신장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자연스러운 이뇨작용, 항염 효과, 그리고 신장 필터막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변 거품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건강 정보를 나눌 때 자주 하는 말투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팔로우,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 하나, 1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준혁 씨가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갈 때 문을 닫기 전 다시 돌아보던 그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온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는 후회, 앞으로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꾸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까지. 사람은 몸에 문제가 생기면 흔히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저는 신장이 이유 없이 약해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대부분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단백뇨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추운 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덜 마시고 따뜻한 커피나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물입니다. 매 겨울마다 소변 거품이 오래가거나 가벼운 부종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수십 명씩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중 한 명이 38살의 건설업 종사자인 강도훈 씨였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눈이 살짝 부어 있고 소변은 마치 맥주 거품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남자는 건강하면 소변도 새고 거품도 나온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다며 오히려 잘된 일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어야 할지 한숨을 쉬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거품은 절대로 건강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손상이 시작된 신호라고요. 저는 그에게 그리고 많은 환자들에게 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하곤 합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작은 여과 장치, 즉 사구체로 이루어진 매우 정교한 필터 시스템입니다. 사구체는 크게 두 층으로 된 필터처럼 작동하는데 첫 번째는 큰 분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두 번째는 단백질과 중요한 성분들을 걸러내어 몸 안에 남도록 합니다. 하지만 짜게 먹는 습관, 오래되는 스트레스, 높은 혈압이나 혈당, 탈수, 그리고 단순한 수면 부족만으로도 사구체의 미세혈관에 가벼운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아프지도 않고 티도 잘 나지 않지만 필터막을 조금씩 넓혀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만듭니다. 또 다른 환자인 윤선영 씨 45세 피아노 강사는 피곤할 때마다 카페인에 의존했습니다. 카페인이 긴 수업 시간 동안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강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에서 물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신장은 부족해진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녀의 단백뇨 수치는 검사할 때마다 점점 증가했고 가벼운 두통,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일어설 때 어지러움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묻자 잠시 머뭇거리다 아마 작은 컵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그녀의 몸을 마치 오래된 가뭄이 계속된 메마른 땅처럼 떠올렸습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종종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신장이 바로 그런 장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이 몸속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전해질 균형 유지, 노폐물 제거,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까지 모두 신장의 역할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소변이나 거품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피로가 쌓이고 뇌는 느려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심장까지 부담을 받습니다. 29살의 게임 회사 직원 정하늘 씨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감에 쫓겨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고 물 대신 에너지 음료를 달고 살았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아 이상하게 생각해 찾아왔는데 검사 결과 그의 알부민 수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데 어떻게 신장이 벌써 약해질 수 있나요? 저는 나이가 신장 건강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습관이 신장을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단백뇨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다는 이유로 몸이 스스로 회복할 거라 믿고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쉬지 않으면 절대 회복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마르고 휴식을 주지 않으면 손상되고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계속 악화됩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단순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지고 신장은 더 강하게 필터링해야 합니다. 짜게 먹으면 나트륨을 조절하기 위해 신장이 과부하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장은 산소 부족 상태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반복되면 사구체는 지치고 그 지침이 쌓여 어느 순간 단백질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리지만 확실한 경고입니다. 50살의 조혜림 씨는 소변 거품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변기 세정제 때문일까 해서 여러 제품을 바꿔봤지만 거품은 여전히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두덩이가 붓고 손목이 저릿한 느낌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흔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신장이 균형을 잃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몸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소변 거품 하나하나가 신장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품을 신장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내섭비 사랑은 그 문을 일찍 열어주면 신장은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계속 무시하면 신장은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이 곧 심각함을 뜻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단백뇨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몇 주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몇 달 또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알아채고 거품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신장을 위해 사용해온 3가지 재료, 검은 콩, 밤, 옥수수 수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장기입니다.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 얼마나 짜게 먹는지, 얼마나 자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all of that. 그리고 매일 아침 소변을 볼 때 그것이 단순한 배출물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신장은 언제나 너무 늦기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단백뇨의 원리와 왜 한국 사람들의 빠르고 바쁜 생활 속에서 신장이 쉽게 손상되는지를 설명해주고 나면 저는 보통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회복 방법들을 함께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느끼는 점은 자연이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식재료들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3가지 중요한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신장이 올바른 방법으로 돌보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회복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 몇 가지 사례들을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김하성이라는 41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바빴고 늘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고 목이 마르면 커피 우유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소변이 탁하고 거품이 많이 생긴다며 진료를 받으러 왔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계속 이어지는 피로감이라고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가 돌처럼 무겁고 책상에 앉아 도면을 그릴 때면 눈꺼풀이 처지고 머리가 흐릿해 이전만큼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소변 속 알부민 수치는 기준치를 꽤 넘고 있었습니다. 위험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의 신장이 이미 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신장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걱정하지만 소변 거품이나 피로 같은 건 그냥 요즘 너무 바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는 필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든 깨어 있든 신장은 매 순간 피를 걸러 독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들을 남겨두며 그 어느 장기보다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고 짜게 먹고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카페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그 필터는 지치고 결국 단백질이 새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천 필터가 더 이상 물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하성 씨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이 누수가 훨씬 심해질 수 있어요. 단백질이 계속 새면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상태를 더는 놔둘 수 없습니다. 저는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에게 작지만 효과적인 변화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3가지 식재료를 식단에 넣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6세의 직장인 문혜진 씨로 스트레스와 물 부족 때문에 단백뇨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단순한 습관들만으로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겪었던 환자였습니다. 혜진 씨는 다른 바쁜 한국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토스트 한 조각으로 때우고 점심은 김치찌개나 짠 찌개류, 오후에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커피 2잔, 저녁은 편의성 때문에 튀김류를 자주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몸이 무겁고 짜증이 잦아지고 잠도 깊지 않았으며 소변 볼 때마다 거품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단백뇨 수치는 높지는 않지만 분명히 증가해 있었고 그녀는 신장 질환 가족력이 있어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짠 음식 줄이기, 물 늘리기, 수면 규칙적으로 하기, 그리고 특히 제가 신장의 자연보호막이라고 부르는 3가지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6주 후 재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수치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릿속이 갑자기 환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이 훅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저에게 인간의 신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며 올바른 방향으로만 돌본다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장기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강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고 꾸준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몇 가지 식재료는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 신장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3가지 식재료, 검은 콩, 밤, 옥수수 수염, 옥수수 수염차는 결코 비밀스러운 약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그 진짜 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60세 정도의 최병수 씨였는데 그는 소주와 짠 음식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매운 주꾸미 볶음, 순대, 김치찜 같은 음식은 거의 매일 먹는다고 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심해져서 내원했는데 단백뇨 수치는 중등도 수준으로 이미 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 식재료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딸이 간절히 부탁해 제 조언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삶은 밤을 먹고 저녁에는 검은 콩밥이나 검은 콩 두유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다시 병원에 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머리가 꽉 막힌 느낌이 사라졌어요. 소변도 훨씬 맑아졌고 거품도 줄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단순한 것들로도 이런 변화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에게 항상 환자들에게 하는 말을 다시 전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검은 콩, 밤, 옥수수 수염은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작용, 항염, 여과 압력 감소, 이뇨 촉진, 필터막 회복을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도와줍니다. 수년 동안 진료하며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장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이해와 꾸준함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단백뇨가 왜 생기고
신장이 어떻게 손상되는지만 이해하면 왜 이 세 가지 식재료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회복을 만들어내는지 충분히 보여드렸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검은콩, 밤, 옥수수 수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이 신장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식재료를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합니다. 한국인의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들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보다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믿어온 말처럼 가까이 있고 소박한 것들이 오히려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신장은 강한 자극을 싫어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식재료는 바로 그런 점을 도와줍니다.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고 몸을 부담스럽게 하지도 않으며 그저 조용히 필터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저는 하성 씨가 변화를 결심한 후 다시 찾아왔을 때의 대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검은콩, 밤, 옥수수 수염은 어떻게 신장을 돕는 건가요? 그는 단순히 따라하기보다는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늘 설명하곤 했습니다. 먼저 저는 검은 콩부터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검은 콩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예부터 보약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검은 콩이 신장을 보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사구체의 염증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신장의 필터막이 염증으로 벌어지면 단백질이 더 쉽게 새어나오는데 염증이 가라앉으면 필터막이 다시 단단하게 조여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 결과 단백뇨가 감소하게 됩니다. 저는 자주 유치원 교사였던 서유림 씨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서 단백뇨가 약하게 나타났던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검은 콩을 꾸준히 추가했습니다. 어떤 날은 검은 콩밥을, 또 어떤 날은 무가당 검은 콩 두유를 마셨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 수치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던 게 사라졌어요. 오후에 졸리는 것도 훨씬 줄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른 생활 습관도 바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좀 더 마시고 잠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신장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늘 크고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정확한 변화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어서 저는 밤니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단순히 가을에 먹는 간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밤은 신장에게 매우 편안한 에너지원입니다. 밤에는 자연적인 칼륨이 풍부하여 체액 균형을 맞춰주고 신장이 전해질을 조절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밤의 탄수화물은 깨끗한 에너지로 불리는데 이를 섭취하면 몸에서 질소 노폐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신장이 피로할수록 노폐물 제거가 힘들어지고 밤은 그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예전에 송재문 씨라는 60대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아침에는 눈이 자주 붓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 4번 규칙적으로 밤을 먹어보라고 하자 그는 웃으며 밤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3주 후 재진을 왔을 때 그는 훨씬 가벼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침에 머리 압박감이 없어요? 몸도 훨씬 편해졌어요? 검사 결과도 확실히 호전돼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음식이 제 나이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천원제, 고만소, 이만은 마지막으로 저는 옥수수 수염,
옥수수 수염차를 설명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이 재료는 예로부터 몸을 맑게 해주는 차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자연적인 이뇨 성분이 있어 소변 배출을 부드럽게 늘려주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장이 피로할 때는 소변량이 줄거나 여과 기능이 떨어져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옥수수 수염은 무리 없이 체액 순환을 늘려 이런 부담을 덜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이뇨제와 달리 필수 전해질을 과도하게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가영 씨, 32세는 한 달 동안 지속된 가벼운 다리 부종과 소변 거품 때문에 걱정하던 환자였습니다. 약을 바로 먹기엔 부담스럽다고 해서 저는 아침에 옥수수 수염차를 한 잔씩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다리 붓기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신발도 예전보다 훨씬 잘 맞아요. 그런도 파룬지에 숙다라 그르타미 연이는 배로 단백뇨 수치 역시 감소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3가지 식재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것만 먹으면 신장이 좋아지는 건가요? 저는 항상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어떤 것도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 충분히 마시고 소금 줄이고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줄이는 것과 함께 실천하면 신장은 분명히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신장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비싼 음식도 극단적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작고 꾸준한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먹고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일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이 신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신장이 거품, 부종, 무거운 머리 같은 신호를 보내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앞으로는 자신의 소변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소변 거품은 장난처럼 넘길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조금만 더 돌봐줘 라고 보내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눈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이유 없는 피로가 지속된다면 그건 신장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 줄이고 커피를 줄이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며 검은 콩, 밤, 옥수수 수염을 식단에 넣어 보세요. 몇 주 안에 몸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건강하시고 신장은 가볍게, 머리는 맑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